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약방 약방지기 정희영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핫한 휴재 매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6월 16일이죠. 신세계백화점이 휴재를 인수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휴재 매각이 시장에서 핫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신세계백화점만 단독 협상한다라고 했다가 뒤에 GS그룹, SK그룹까지 얘기가 거론되면서 인수전이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흐름도 짚어보고 왜 이렇게 대기업들이 휴재에 관심을 갖는지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처음 이슈가 터진 건 6월 16일이었어요. 서울경제 기사였는데 단독 기사였죠. 신세계백화점이 휴재 인수에 나섰다라는 거였고 단독 협상으로 딜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베이캐피탈 지분 44%를 인수급의 2조 원대의 딜을 협상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때 기사에서는 그 세부 조율을 끝낸 뒤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신세계백화점이 새로운 신사업으로 바이오 사업에 뛰어들었다. 휴재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나 필러 등 미용 사업 부분에 있어서 보톡스는 국내 매출 1위잖아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신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하루 뒤 17일 날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신세계백화점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휴재 인수 관련 검토한 바는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 요 정도 기사가 나오면은 이제 인수에 대한 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휴재 측에서도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최대 주주는 당사 지분 매각에 대해 검토 중에 있고 현재까지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휴재 측에서도 일단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려고 한다. 그런데 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장에서는 신세계백화점과 휴재의 최대 주주인 베인캐피탈 간에 뭔가 딜이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백화점이 이제 휴재의 최대 주주가 되는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했는데 이후 6월 28일 날 또 다른 기사가 나옵니다. GS그룹이 휴재 인수에 뛰어들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기사는 한국경제 단독으로 나왔는데 GS그룹이 신세계그룹도 경쟁사보다 더 높은 가격, 더 높은 인수 가격을 불렀고 가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딜이 협상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GS그룹 외에도 글로벌 바이오 기업 두세 곳도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라는 내용도 나오면서 뭔가 휴재 관련 인수전이 좀 확산되는, 커지는 모양새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루 뒤죠. 6월 29일 날 그 GS가 그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내놨는데요. 컨소시엄 참여를 통한 소수지분 투자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라는 내용이었고요. 휴재 측의 답변도 이거는 신세계백화점 때의 조회 공시 답변과는 동일했습니다. 최대 주주는 당사 지분 매각에 대해 검토 중에 있고 현재까지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답변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그 휴재 인수전에 GS도 뛰어들었구나. GS그룹이 몇 년 만에 아주 조단위의 M&A를 진행하는구나 라고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후에 6월 29일이죠. 저녁 6시에 또 다른 기사가 나옵니다. SK그룹도 휴재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이렇게 휴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 휴재의 약간 몸값이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요. 신세계백화점과 원래 단독 협상을 했으나 이 협상 딜이 타결되지 않자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SK그룹 내 SK디스커버리와 SK케미칼이 인수 조치로 거론되고 있다라고 그 해당 언론에서는 보도를 했는데요. 일단 6월 30일 오늘이죠. SK디스커버리와 SK케미칼은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의 공시에서 휴재 인수 기사와 관련된 당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SK그룹 출입 기자를 통해서 SK주도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SK주가 혹시 이 휴재 인수전에 뛰어든 것이 아닌가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SK주도 사실 무근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일단 휴젤의 인수전이 커지면서 최대 주주인 베인컴퍼니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반면
처음 베인캐피탈과 단독 협상을 벌였던 신세계백화점에게는 조금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뭐 GS그룹 단독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컨소시엄 형태로 단독이 아니라 컨소시엄 형태로 휴재를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인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백화점 등에서 부른 것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것만 봐도 앞으로 인수 가격은 처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거론됐던 가격보다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베인캐피탈이 휴재를 인수하고 2017년 인수하고 이번에 매각하면서 얼마나 좀 차익을 얻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는데요. 먼저 휴젤의 기업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면요. 휴젤은 2001년 설립이 됐습니다. 생화학 박사의 문경엽 대표 그리고 성형외과 의사인 홍성범 그리고 신용호 원장이 주도하고 40여 명의 의사들이 출자해서 이 휴젤을 설립을 했는데요. 이후 2003년에 보톡스 자체 개발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2010년 보톡스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보톡스 시장에 뛰어든 건 2010년인 거죠. 그리고 이 보톡스를 발판으로 2015년 코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휴젤의 최대 주주는 동양 HC인데요. 동양 HC가 휴젤의 지분 24.35%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동양 HC 최대 주주인 동양 HC는 그 문 대표와 홍 원장이 43.3%씩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홍 원장이 동양 HC 지분을 50.75%까지 늘리면서 최대 주주에 오릅니다. 그리고 휴젤의 경영 참여를 선언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문 대표와 홍 원장 간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후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자 양쪽은 해결 방안으로 휴젤을 제3자에게 매각하자라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각 주체를 찾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그 미국의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입니다. 당시 2017년 7월에 베인캐피탈이 휴재 인수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총 거래 대금은 유상증자 3,546억 원, 그리고 전환사채 인수 1,000억 원, 그리고 최대 주주인 동양 HC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4,727억 원에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인수 금액은 9,274억 원이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베인캐피탈은 휴젤의 지분을 45.32% 확보하게 됩니다. 베인캐피탈이 2017년 7월에 9,274억 원의 휴재를 인수를 하고 4년 만에 지금 인수 자금으로 거론되고 있는 금액이 최소 2조잖아요. 그러면은 못해도 1조 원의 투자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베인캐피탈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장사죠. 사실 베인캐피탈의 휴젤 매각은 2019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당시 헤럴드 경제의 기사였는데 베인캐피탈이 휴젤을 매각할 거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LG 생활건강 이고 매각 금액은 뭐 프리미엄,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해서 1조 2천억 정도 되지 않겠냐. 뭐 요런 기사였는데 바로 LG 생활건강에서 공시를 통해서 우리는 인수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매각설로 붙이긴 했는데요. 요번에 4년 만에 진짜 그 베인캐피탈이 휴재를 매각하면서 1조 원이 넘는 투자 수익을 얻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기업들,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GS그룹. 지금 SK그룹은 아니라고 거론이 되는데요. 일단 언급되고 있는 SK그룹까지 대기업들이 휴재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휴젤이 그 보톡스 사업에서 올린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휴젤은 국내 매출, 보톡스 매출 1위 기업이에요. 2010년 보톡스 시장에 뛰어든 후 7년 만인 2017년 1분기에 메디톡스, 당시 1위였던 메디톡스를 뛰어넘고 국내 매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을 봐도 2,110억 원, 영업이익 78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이게 역대 최대치의 매출 실적 성과였어요. 그리고 지난 1분기에도 영업이익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95억 원으로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약간 포화 시장이라고 하는데 휴젤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1분기 기준 보면 휴젤의 전체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은 46.6%에 달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지난해 10월 국내 보톡스 업체 최초로 중국 시장에 정식 허가를 받으면서 레티보가 정식 허가를 받으면서 중국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보톡스 시장 같은 경우 2025년 1조 7,5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주목해야 될 부분은 중국 보톡스 시장은 굉장히 양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 보톡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싸지만 품질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에브비 같이 그 보톡스도 중국의 허가를 받았는데 이거 굉장히 높은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시장이 비어 있었는데 휴젤이 그 시장을 공략해서 빠르게 매출을 늘리고 있다는 거죠. 휴젤은 지난해 10월 정식 허가를 받은 이후에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을 했고요. 지난 3월에는 상하이에 휴젤 상하이 에스테틱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을 발판으로 유럽, 미국 시장 진출도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올해 안으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또 최근 6월 17일이죠. 미국에서도 FDA 품목 허가 심사가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한이 내년 3월 13일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미국 시장도 빠르게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국내 보톡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웅제약의 나보타만 진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플레이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 휴젤의 레티보가 진출을 한다면은 충분히 시장 경쟁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휴젤 측에서는 향후 3년 이내에 보톨리늄 톡신 진출국을 28개국에서 59개국까지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톡스뿐만 아니라 필러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해 그 필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019년 대비 9.7%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 매출액이 11.9%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필러 시장 부분에 있어서도 2년 연속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같은 경우도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빠르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해외 시장 매출은 지난해 8.7%, 전년 대비 8.7% 정도 증가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필러 제품도 앞으로 31개국에서 53개국으로 출시 국가를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 필러 제품의 공격적인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는 생산 공장도 준공을 했습니다. 올해 6월이었죠. 800만 실린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신공장을 준공했는데요. 기존 생산량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렇게 이런 생산 공장을 발판으로 중남미 지역 등으로 빠르게 매출을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런 안정적인 사업 성장뿐만 아니라 휴젤이 가지고 있는 안정적 재무 구조도 인수전에 참여한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현금성 자산이 5,92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총 자산이 9,729억 원이었는데요. 총 자산의 60%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휴젤은 2018년 6,015억 원, 그리고 2019년 5,689억 원, 지난해 5,992억 원으로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빚은 적습니다. 부채 비율이 20.1%에 불과하고요. 차입금 의존도도 9.7% 수준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매출 성과를 올리는과 동시에 이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그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들이 휴젤을 봤을 때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휴젤 인수전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휴젤의 새로운 최대 주주는 누가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 사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사업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재무 건전성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매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수전은 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 같고, 인수 가격도
좀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휴재 인수전과 관련돼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정리해서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약방지기 정희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